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13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인데 제가 이틀 정도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해드렸는데 개인적인 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기가 곤란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고 오늘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영상은 안 올려서 그런지 댓글로 문의를 좀 해주셨는데 서현 탄메탈, 동아화성, 뉴인텍 이렇게 세 종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미국 CPI가 괜찮게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 괜찮은 흐름 나왔죠. 다우, 나스닥, S&P 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 고점대 라인 이 정도로 보이죠. 중기 고점대 라인 쉽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이 또 단기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서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세를 미리 그려놨는데 보시면 하락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단기 고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잘못하면 쌍봉 찍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기 저항 라인을 갭으로 돌파해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세 자체는 굉장히 무섭게 이평선 다 정배열 만들어 주려는 모습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고점대 라인 쌍봉으로 보였던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 선물 흐름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S&P 500 선물도 단기 고점대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I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흐름이 괜찮았죠. 화요일부터 화, 수, 목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이 하락 추세 갭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쑥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장기평이랑 구름대 동시에 깨지면 추가적으로 하락 나올 수 있다. 여기 구간 지켜주는지 이번 주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화, 수, 목 이렇게 올라주면서 지금 보시면 구름대 앞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이 구간을 지켜주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벌써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 지금 그러면 이 구름대 라인, 장기동평선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으니 내려오더라도 구름대를 밟고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인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 라인인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앞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또 상승을 해준다면 주봉 자체도 이렇게 양봉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보시면 앞에서처럼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로 어 반대로 또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냐, 어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던 그림이 딱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괜찮게 나온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라인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괜찮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제가 하락 추세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를 갭으로 돌파했다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오히려 다시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역시 에코프로, 킹코프로, 100만 프로, 에코프로가 있는 모습인데, 일단 구름대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고점 라인의 이 구간, 앞전 고점을 넘어가주면서 중기 고점 라인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돌파해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또 그 위로는 여기 돌파해주면 다시 여기 이 구간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앞전 고점대 라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D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4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내려왔다가 화요일 날 9%대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기다리셨다가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지금도
이 구간에 약간 지지 겸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큰 추세로 보면, 큰 추세는 아니고 단기 추세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 세기형 수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 방향을 틀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 방향 틀어주면서 그때 양봉 나와줄 때 그때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밀린다,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딱 그 구간이 111선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대신 큰 추세로 보면 이때 이렇게 거래량 쏘아 올리면서 들어 올렸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박스권 그려주다가 거래량 쏘면서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들어 올리고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박스권 그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12선까지 열어두시고, 뭐 크게 보면 물론 저점 추세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 추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좀 더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DTC는 지금 위치에서도 분할로 들어가기에 괜찮은 위치로 보이죠. 그래서 DT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신진 SM. 신진 S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슈팅 나온 종목들은 11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튈 가능성 베팅 해볼 수 있겠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 시가 기다려야겠죠. 손절을 안 하실 거라면 지금 위치에서 1차 내려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2차 맞고 이 구간을 리타한다, 잘라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진 SM도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였죠.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 이런 추세였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추세에 약간 옆으로 살짝 돌려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한번 확인해 줬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얼마 전에 상승 나왔던 네오페트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 SM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삼원강제. 삼원강제는 저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양봉을 띄워줘서 이번 주에도 바로 올라가주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해서 가져왔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위를 찌르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위를 찌르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양봉 이렇게 쏴줬으니 이 시가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시가 자체가 또 보시면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이 나왔었고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 지지 저항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의 시가 정도 되는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구간을 또 이탈한다,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바로 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지금 위로 살짝 찌르면서 계속 개미들 물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분봉으로 놓고 보면 장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물량 뺏어 먹고 세력이 방치하고, 앞에서도 강하게 들어올려서 개미들 물량 받아먹고 방치하고, 그런 식의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만 이탈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은 흐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이때부터 이어지는 이 저점 추세,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도 딱 구름대 정도 라인이 돼 보이는 모습이죠. 그 구간이 또 마침 양봉의 시가 정도 되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는 3250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장기도평에서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를 해야겠죠. 그래서 삼원강제는 이러한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SGNG. SGN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가 여기인데, 이번 주에 이미 월, 화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서 주봉상 벌써 지금 8%대 상승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번 주에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5% 정도 이상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월, 화 올라주고 수목이 약간 지금 버텨주는 것 같거든요, 위에서.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약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매집봉 두 개를 띄워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올라갈 가능성에 좀 매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양봉이 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매집봉 있고 버텨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SGNG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224일선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지 1830원 정도 이 구간 지켜준다면 바닥 찍고 한 번 더 찍고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적어도 지금 저점 추세가 이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 좀 더 빠지더라도 이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이 추세 하단 여기를 이탈하면
돌아가면서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히려 448일선 몸통으로 지금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죠. 몸통으로 종가 기준으로. 그럼 이 구간은 올라갔을 때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SG엔진은 지금 단기 추세도 나쁘지 않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선기.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 매집봉 이후에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했죠. 그러면서 지금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을 장대 양봉의 이 시가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탈해주지 않고 버텨주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5%까지 쑥 밀어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월, 화, 수, 목 캔들의 위치를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구름대를 위 타고 밟으면서 올라가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또 단기적으로 저항 맞는 위치 여기죠.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3,39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단타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이 앞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3,700원 여기만 해도 지금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대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니 여기서 다시 죽지 말아야겠죠. 쌍봉 형태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파동 주면서 올라가거나 점진적으로 우상향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지금 위치 그러면 반대로 지금 위치가 좀 떴으니 네, 이 정도 손절 잡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앞에 지지받았었던 구간이 있으면서 최근에도 저항 지금 뚫고 나서 지지받고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3,2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종목 중에 서현탄 메탈이 있는데 서현탄 메탈을 4,620원대 매수를 하고 5,600원 목표가 잡고 손절은 4,460원 정도 보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거든요.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에 이 문의 주셨을 때랑 지금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보시면 체크를 해볼게요. 매수 4,625원 지금 가격대죠. 매수 지금 가격대고 매도 5,600원 5,600원이면 이 정도고 손절 4,465원 4,465원 그만 요 정도 어림잡아 한 요 정도 되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면 아래로 짧게 보고 위로 크게 보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바닥 찍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도 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때 이렇게 매집봉이 있고 그 아래로 밀렸었는데 저점을 올려줬는데 이때 들어온 매집봉이 음봉이거든요. 이게 조금 아쉽거든요. 이게 양봉이었다면 이걸 기준봉으로 삼고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음봉이라고 해서 기준봉으로 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단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를 지켜보면 지켜주는지 보고 들어가도 괜찮고 저라면 반대로 이런 매집봉이 하나 더 뜰 때를 좀 기다릴 것 같아요. 하나 더 뜨면서 지금 111선 위에 있긴 하지만 224선 위로 올라가주면 약간 베스트겠죠. 이 앞에 박스권 매물 소화 끝나고 한 번 더 매집봉이 뜬 이후에 눌림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장기동 평균선 라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다시 올라와준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하단까지 나는 열어두고 매매하겠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4,465원이면 이 정도 되긴 하는데 손절 라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아래로 짧고 대신 좀 추세 하단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매집봉이 뜨고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요. 일단 크게 보면 서현탄 메탈도 이게 솔직히 거래량이 앞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터진 모습이거든요.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온 모습이긴 한데 솔직히 세력이 털었는지 아닌지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 기준상. 약간 너무 거래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터졌기 때문에 대신 이미 올라가고 나서도 조정이 괜찮게 나왔고 단기적으로 바닥 라인으로 지금 보이는 구간에 지켜주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를. 그러면 크게 본다? 4,000원까지 열어둬도 되겠죠. 이 4,000 나는 지금 구간 1차
4,000원에서 2차 받겠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소형 탄메탈도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랑도 묶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종목으로도 좀 저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동아화성.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빨랫줄 약간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9,200원, 9,200원대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 좋을 것 같다. 이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9,200원대 라인을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이러고 있어요. 또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아래를 봐야겠죠. 지금 아래 꼬리 지켜주고 있는 9,100원대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겠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매집봉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저는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세를 확 깨버리고 추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동아화성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평이 좁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양봉이 하나 뜨면서 조금씩만 올라가 주더라도 금방 정배열 날 겁니다.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9,100원대, 지금은 9,100원대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크게 보면 지금 이제 하락 박스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박스권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 바꿔놨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이런 수렴 추세가 끝나갈 때쯤에 우리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두고 위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 이런 수렴 추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 추세 수렴하는 추세랑도 그리고 이 최근에 지켜주고 있는 9,100원대랑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앞에 매집봉이 있다는 거 일단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인텍.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급락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뺐죠. 1,500원 근처, 1,500원대 라인까지 빠졌는데 그 라인이 딱 이 정도거든요. 보시면 약간 딱 이 2019년도 저점대 라인 그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꽤 많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지지가 나올 만한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그리고 제가 EV 첨단 소재랑 비슷하게 가는지 보려면 밀어내고 매집봉이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 들어오고 EV 첨단 소재 이 구간 말씀드렸던 거죠. 4월 3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따로 볼게요. 보시면 이런 그림 밀어내고 갑자기 매집봉 들어오는 거. 그러면 저희가 들어갈 타점은 112선에 안착했을 때, 110 적어도 장기표 하나라도 안착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보시면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 기간만 하더라도 11월부터 4월, 11, 12, 1, 2, 3, 4, 6개월이 거의 5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파서 바닥에서 개미들 물량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이 구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버렸는데, 그러면 뉴인텍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112선에 안착을 한다. 그럼 손절 잡고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미 신기한 게 매집봉 띄우고 옆으로 가다가 매집봉 띄우고 또 옆으로 가고 있죠. 또 매집봉 띄우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인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럼 갑자기 어느 순간 112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대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닥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112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 구간을 노려야겠죠. 뉴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EV 첨단 소재랑 비슷하게 밀어내버리고 매집봉 띄워주고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만나고 있죠. 폴란드 대통령인지 누굴 만나고 있죠. 그래서 뭐 폴란드라고 검색해 볼게요.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 진출. 한국 무기 폴란드에서 생산원에 항공편 K2 전차 방산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최적 파트너 폴란드가 최적 파트너다. 북한 ICBM 규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원전 방산 협력 확대 환영 폴란드 원전 건설 지원 이런 식으로 원전 방산 이쪽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반도체 2차 전지도 얘기하는 거 전기차 이쪽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5G 등등 얘기만 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죠. 지금 이러한 이슈가 발현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정상회담 폴란드 대통령의 안제이 두다 정상회담 후 방산 원전 인프라 그래서 어떤 흐름 나올지 모르겠죠. 일단 내일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 현대로템 또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원전 방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도 상승 개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나스닥도 0.7%대 상승해주고 있고 S&P 500도 0.3%대 상승해주고 있으니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미국 증시처럼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주봉상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